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찾아 미국 해양청 발주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인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명명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미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육군 32사단이 어제 천안 논산 고속도로 2인 휴게소 일대에서 불발 화학탄 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합동훈련을 가졌습니다. 훈련은 적 화학탄 공격으로 불발탄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지난해 11월 발굴한 6.25 전쟁 전사자 유해 신원을 고 김금득 하사로 확인했습니다. 구비단은 어제 전북 익산시에 있는 유가족 자택에서 호국의 영웅 기환 행사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일정 마지막 날 한미 조선산업협력의 상징인 필리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의미의 마스가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그 기적을 현실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새로 건조된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에 참석했습니다.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는 지난해 12월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 측이 미국 해양청으로부터 의뢰받은 5척의 국가안보 다목적선 중 하나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출항은 한미 양국이 단단한 우정으로 써내려가는 또 하나의 희망과 도전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마스가 프로젝트로 한미 조선업이 윈윈할 거라 강조했습니다. 한미 간 조선 협력 확대 의지를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허허 벌판 위에 K조선의 기적을 일궈냈던 것처럼 이제 한국과 미국이 힘을 모아 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냅시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필리조선소를 통해 72년의 한미 동맹이 안보와 경제, 기술 동맹을 합친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이 될 거라 기대했습니다. 필리조선소 방문에 앞서 이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 등이 안장된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이어 필라델피아로 이동한 뒤 독립신문을 창간한 서재필 박사를 기리는 기념관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6년 만에 방문했고 광복 80주년을 맞아 무궁화 나무를 심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미국 조선업 재건을 내건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됐습니다. 한미 조선업계는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협력에 나설 것을 발표했습니다. 김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국가안보, 정책, 비서실장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로 언급된 건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인 조선업 협력. 대표적으로 조선 역량을 가지고 미국과 조선 협력을 크게 늘려가겠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양국은 조선 분야 최대 1,500억 불을 포함 에너지, 핵심 광물, 배터리, 반도체, 의약품, AI, 퀀텀 컴퓨팅 등 전략 산업 강화를 지원하는 데 금융 패키지를 활용하기로 하였고 구속력 없는 MOU로 금융 패키지 조성과 운영을 규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현지 업체와 파트너십 구축을 발표하며 마스가 프로젝트의 돛을 올렸습니다. HD현대는 현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김정관 상업통상자원부 장관 주관으로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양해각서 체결식을 개최하고 서버러스 캐피탈,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MOU를 맺었습니다. 해양 역량을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 조선소 인수와 현대와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자재 업체 투자, 자율운항과 인공지능 같은 첨단 조선 기술 개발이 골자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비거마린그룹과 미국 해군 지원함 유지보수 정비 등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비거마린그룹은 미국 군함의 유지보수 현대화 전문 조선사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중공업은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미국 해군과 해상수송사령부 MRO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가 국방비 증액과 함께 동맹 현대화의 목표를 연합방위 능력 강화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를 넘어 경제협력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동맹 비전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직후 미국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초청 연설에서 국방비 증액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입니다. 그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 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목표치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GDP 대비 5% 지출 기준을 제시했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방 예산은 2.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동맹 현대화는 단순한 증액을 넘어 변화하는 안보 정세에 대응하고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가 동맹 현대화라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의 필요한 동맹 현대화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의 주관점은 변화하는 우리 주변 정세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현대화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현대화한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연합방위 능력을 더 강화하고 우리의 안보를 더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 한다. 이 대통령은 안보를 넘어 경제협력까지 아우르는 동맹 비전도 제시하며 국익 중심의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겠다며 방향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공동의 가치인 평화와 변형을 위해 여러 전장에서 전우로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안보 동맹입니다. 미국의 원조로 성장했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미국 최고의 그린필드 투자국이 돼서 미국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동맹입니다. 정부는 첨단 전력을 기반으로 스마트 강군 육성과 연합방위 능력 강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윤여수입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어제 오후 국방부에서 루크 폴라드 영국 국방부 군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 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국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영국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심화 발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방 방산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현재 협의 중인 한영 국방협력 MOU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국방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육군 32사단이 대형 다중이용 시설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학탄 위협에 대비한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군과 유관기관이 함께 대응 절차를 숙달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현장에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휴게소 한복판에 떨어진 적 미사일, 불발탄입니다. 순식간에 발생한 긴박한 위기 상황 속 우리 군과 유관기관이 즉각 대응에 나섭니다. 육군 32사단 승리여단이 다중이용 시설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적 미사일 화학탄 낙탄 상황에 실전적으로 대응하는 통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적 불발탄에 대응하는 훈련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훈련에는 민관군경 소방 등 관계기관 100여 명이 참여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절차를 점검했습니다. 육군 32사단은 초동조치 부대를 출동시켜 현장 상황을 평가하고 경찰, 소방, 한국도로공사 등은 도로 통제와 시민구조 등 제 역할에 맞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국가 재난 상황을 대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합을 맞추고 훈련을 같이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은 대대 전술지휘소에 실시간 전송돼 공주시와 위험 정보를 공유하며 대처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후 폭발물 처리와 화생방을 담당하는 팀들이 투입돼 제독과 밀봉, 안전수거 절차를 차례로 수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다중이용 시설에 떨어진 불발 화학탄 대응 절차를 점검하면서 동시에 참관객들에게는 대응 절차를 관람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사전 접수를 통해 선발된 참관객들은 부대가 제공하는 설명을 들으며 훈련 단계별 절차를 관찰했습니다. 요원들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불발탄 안전조치, 탐지, 제독, 처리 저희가 일련의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된 점이 돋보였고 국민과 함께 안보와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훈련이 단순한 시범이 아니라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민간 요소가 많은 지역에서 화학 불발탄이 낙탄되었을 때 신속하게 최단 시간 내에 안전을 좀 확보하는 데 좀 주력을 목적을 둔 것 같습니다. 유관기관과 협동과 초기 대응에 대해서 많은 뜻깊음을 얻었습니다. 군과 유관기관은 이번 훈련을 토대로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어떤 위기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이 경기도 여주의 도하훈련 현장을 찾아 한미연합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현장엔 미 8군과 미 2사단 한미연합사단 현장 안전진단팀과 육군 전투준비안전단 안전진단팀이 참여해 훈련장을 살폈습니다. 전투준비안전단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연합 안전진단을 진행한 이후 지속적으로 미군과 협력해 한미장병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군은 상호 교차 점검을 통해 연합 안전진단의 실전성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연합훈련 안전진단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육군의 임기제 부사관 지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원이 적은 직할부대와 험준한 동부전선에서 다수의 임관자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안재영 기자입니다. 병으로 의무 복무를 마치고 부사관으로 신분을 전환해 최소 6개월, 최대 48개월까지 복무하는 임기제 부사관. 육군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소속 장병 21명이 26일 임기제 부사관 임관식을 통해 간부로서의 힘찬 출발을 맹세했습니다. 임관식에선 특별한 사연을 가진 장병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기사 공병대대 김현구, 김인구 하사는 쌍둥이 형제로 동반 입대한 뒤 같은 부대에서 조종수라는 같은 직책을 맡았습니다.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힘든 순간을 견뎌낸 전우들이 곁에 있었기에 인간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소속된 직할부대는 일반 전투부대 대비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지만 11명의 임기제 부사관이 탄생한 점도 주목됩니다. 군수지원대대 강민우, 이동건 하사도 함께 군에 입대해 군특성화고에서 궤도장비 정비를 공부하며 품은 부사관의 꿈을 이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부대의 임기제 부사관 지원율이 높아진 이유에는 간부로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준 전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지휘관, 참모, 그리고 간부들 또 같은 전우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같은 날 육군 3포병예단도 임기제 부사관 7명이 임관을 축하하는 통합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여단의 임기제 부사관 다수 배출은 동부전선의 험악한 산악지역과 드넓은 해안이라는 어려운 지리적 여건 속에서 이루어진 데 의의가 있습니다. KFN 뉴스 안지연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259번째 호국 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모셨습니다. 주인공은 고 김금득 하사로 정전협정 당일 전사한 영웅은 72년이란 세월이 지나 외동딸의 품에 안겼습니다. 백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지난해 11월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를 고 김금득 하사로 확인했습니다. 고인은 지난 1953년 1월 부인과 2살이 채 되지 않은 외동딸을 두고 입대했으며 국군 7사단에 배치됐습니다. 이후 1953년 7월 접근산 사면지구 전투에 참전했으며 정전협정 당일 마지막 혈투를 벌이다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이후에는 전공을 인정받아 1963년 화랑 무공훈장을 추서받았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유해발굴 당시 함께 나온 고인의 인식표를 바탕으로 병적기록부와 전사자 명부에서 이름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유가족에게 고인을 인도했습니다. 고인의 딸인 김수님 씨는 언젠가 TV에서 장병들이 유해발굴하는 모습을 봤었다며 잊지 않고 아버지를 찾아줘 감사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근원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행사 현장을 찾아 호국 영웅을 직접 모셨으며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계속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6.25 전사자의 유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사자 기준으로 친가와 외가 8촌까지 유전자 시료 채취가 가능하며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KFN 뉴스 백재용입니다. 해군 교육사령부가 기존 디지털 체형 측정기의 제한사항 극복과 보급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병대대 자체 피팅룸인 해전사 피팅룸을 확대 운영해 신병 초도보급 피복 채척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해군 교육사령부는 2022년 9월부터 운영 중이던 디지털 체형 측정기의 소요 시간과 품목별 오차율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결과 다수의 문제점이 식별돼 2023년 1월 운용을 중단하고 2024년 4월부터 신병대대 자체 피팅룸인 해전사 피팅룸을 운영해왔습니다. 해전사 피팅룸은 최대 80명이 동시 측정이 가능하고 교체 소요가 0%에 달하며 고장 소요가 없어 기존 디지털 체형 측정기보다 효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사는 지난 2월 해전사 피팅룸을 확대 이전해 정모, 전투모, 전투화 등 피복 샘플을 다양하게 구비해 맞춤형 보급이 가능하도록 했고 전신 거울과 슬리퍼, 환복 옷장 등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해 장병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공군 기상단이 기상청과 25년 UFS 연습의 일환인 관군 이동형 기상장비 전개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훈련 상황 13시 10분 현재 계룡대 지역 에이모스 관측 불가 사항 발생. 공군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조종사에게 기상정보 등을 제공하는 항공 자동 기상 관측 장비가 관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공군 기상단 장병들은 신속하게 출동해 이동식 항공 자동 기상 관측 장비를 설치합니다. 기상청은 기상 관측 차량을 통해 레윈존대 고층 관측을 시작합니다. 훈련 인원은 풍선에 헬륨가스를 주입하고 하늘로 날려 공중에 관측 자료를 지상 수신기와 통신기로 보냅니다. 공군 기상단과 기상청은 기상 관측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동형 기상 관측 장비와 차량을 통해 기상 관측을 빈틈없이 진행해냈습니다. 이번 훈련은 군 작전 기상과 민간 기상 정보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공군 기상단과 기상청의 협력으로 유사시에도 중단 없는 기상 지원 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상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최상의 기상 지원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공군 기상단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극한 호우와 대형 산불 등 기상 이변과 국지성 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기상 장비와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기상을 예측해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 합동 훈련을 통해 습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군 기상 분야의 발전과 군 전체의 무중단 기상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군 기상단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작전 기상의 정확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다양한 전장 환경과 무기 체계의 발달로 그에 맞게 훈련 방식도 진화하고 있는데요. 실제 상황보다 더 극한의 상황을 구현해 훈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훈련도 그중 하나로 충분한 훈련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시뮬레이터 훈련이 진행 중인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 전장의 발달과 함께 진화하는 훈련 방식. 세계 각군에서는 실제 전장이나 훈련장이 아닌 가상 공간에서 충분한 훈련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시뮬레이터 훈련. 실전보다 더 실전 같은 시뮬레이터 훈련,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근 군에서는 효율적인 전투력 강화를 위해서 시뮬레이터 훈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력 대신에 시뮬레이터를 따로 만들어서 훈련하는 이유, 실제로는 가정하기 어려운 아주 극한의 상황을 만들어내서 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가상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실제 장비의 연료, 유지비가 들지 않아서 효율적으로 장비의 운용 조작법을 익히거나 반복 숙달 훈련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월 해군의 고속 상륙정 시뮬레이터가 인기됐는데요. 실제 조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천후와 야간 상황 등 다양한 해상 및 기상 조건에서 함정의 모든 기동을 정밀하게 모의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모함 입출거는 물론 원거리 초고속 상륙 작전과 긴급 회피 기동 등 실전과 같은 훈련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지난해 구축된 전술훈련장은 실제 도산 안창호함의 전투 지휘실과 똑같이 제작됐는데요. 우리나라 주변 해양, 수중, 음파 환경을 100% 모사할 수 있어서 최적의 전투 지휘 및 전술 운용 능력을 배양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전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KF-21도 HQS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시험비행 조종사의 운용 조작 적응을 돕는데요. 뿐만 아니라 조류 충돌과 엔진 고장, 비상 착륙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하기 어려운 극한 환경이 필요하거나 직접 노출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훈련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고공강화 시뮬레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공강화를 하면 낙하산을 상계하기 전까지 자유낙하를 하는 구간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9,000피트 상공과 비슷한 환경이 되도록 원통형 대형 유리터널에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고 실제 강화를 하듯 교육을 받으며 자신감을 배양하고 안전수칙을 익히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시뮬레이터는 해외 군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되는데요. 네덜란드군은 고성능 환경 챔버를 설치해 극한 기후나 고지대와 같은 환경에 장병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했고요. 미군은 CBRND 홀로 트레이너를 이용해서 화학물질과 폭발물, 약물, 유해물질 등에 노출될 위험은 줄이면서 샘플을 채취하고 분광기 분석 결과를 읽을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반복 숙달이 생명인 정비 의무 분야에서도 VR과 AR 기반 시뮬레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군 정비사들은 항공기 정비 소요가 발생해야만 해당 정비 실습이 가능한데요. 특히 정비 소요가 많지 않은 날개, 장 탈착이나 낙뢰, 하드랜딩 등 간헐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실습 기회가 많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VR 장비를 이용한 시뮬레이터를 도입해서 실제 전투기의 부품이나 구조를 익힐 수가 있고요. 간편하게 반복 숙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기술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국군의무학교에서는 증강현실, 즉 AR 기술 기반의 교육 훈련 체계를 이용해서 교육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했는데요. 교육용 인체 모형과 HMD를 이용해서 현실감 있고 빠르게 환자 처치를 익히고 숙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처럼 하지만 더 안전하게 가상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으로 다져지는 실전 감각. 앞으로는 또 어떤 시뮬레이터가 개발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군 2함대가 공군과 주한미군과 함께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의 하나로 미상에 들어온 위협 상황을 가정해 탐지부터 추적, 격추 절차를 숙달하는 한미연합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휘체계에 따른 승인 과정을 거쳐 공군과 미군 방공포대가 드론을 격추하며 상황을 마무리했고 부대는 이번 훈련으로 연합드론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수사단이 미 공군 특수수사국과 함께 오산기지에서 기지 내 총격전 상황을 가정한 한미연합 과학수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법과학 수사기법 공유와 현장 감식 실습, 전술 토의를 통해 양국의 수사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했으며 공군은 앞으로도 실전적인 연합수사 훈련을 지속해 대응 능력을 높여갈 방침입니다. 육군 1사단이 경기 파주 훈련장에서 KUH-1 수리온 헬기를 활용해 급속 헬기 로프 하강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장병들은 헬기에 탑승해 신속히 이동한 뒤 하강 절차를 숙달하며 하강 중 돌발 상황 대처와 직결, 전개 능력을 강화해 실전 대응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10월 27일 기상정보입니다. 계절의 시계는 점차 여름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예보입니다. 오늘 서쪽 지방에 계신 분들은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후 안개는 점차 솟아나고 오후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으로는 흐리고 일부 지역으로 소나기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는 가운데 야간에는 경기 강원 북부 지역으로 소낙성 강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원주가 21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대구는 35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 기상으로 인한 작전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며 한때 소나기 가능성이 있어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뇌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